경찰관이 해야 될 일이 기존의 이제 크라임 파이터 범죄 사냥꾼에서 문제 해결사, 갈등 조정자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분열된 공론을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화합의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합을 하면 대부분 조직 간에 분열되어 있는 상황도 그렇고 조직 외적으로 국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분열되는 걸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분열되는 거는 우리가 못나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내가 너를 알면 어떻게 분열하나? 그지? 네가 나를 알면 어떻게 분열이 되나? 내가 너를 모르고 네가 나를 모르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이걸 더 잘게 크게 풀으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고 또 작게 풀으면 푸는 대로 다르겠지만 우리는 한번 크게 잡아가 보자고요. 지금 이 사회가 왜 그러면 무식하다 하냐? 어느 부분이 무식한 거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갖춤은 능히 갖추었는데 이거는 경쟁의 패러다임이에요. 그죠? 내가 너를 이겨야만이 내가 살아남고 너보다 내가 더 뭐를 해야만이 내가 더 발전하고 이런 이 경쟁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받고 인대까지 살아온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과 경영하겠다 그러면 죽으라고 싫어하는 게 왜 그래? 어? 점수 매겨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더 부려쳐먹으려고 저러고 있나? 어? 우리도 지금 죽겠는데야. 지금도 죽겠는데 또 왜 더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그러면 어떤 시대냐? 지금의 시대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 시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갖출 때까지는 우리가 경쟁하고 다투고 뭐 무슨 수를 써서도 내가 이루는 시대였다면 요 70%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어떤 시대로 바뀌느냐? 운용의 시대로 바뀌어요. 운용의 시대는 패러다임이 경쟁이 아니고 상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를 너한테 쓰는 시대로 바뀌어요. 쓰려고 갖춘 거예요. 쓰려고. 재산을 한도 끝도 없이 모았어요. 왜 모아요? 그거 싸놓고 덮고 잘라고? 왜 모아? 나 먹고 살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에게 뜻있게 쓰려고 하는 사람. 전자 손 들어봐요. 후자 손 들어봐요. 판단도 안 돼? 이 정도는 판단이 탁탁 쓰잖아. 그리고 내가 막 지식도 갖추고 뭐 힘도 갖추고 뭐를 갖춰요. 나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 써서 보람 있고 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뭔가를 위해 주려고 하는 사람. 전자손 들어봐요. 후자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쓰려고 갖추는 사람. 아니면 나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떤 데에서 혼돈이 오고 혼선이 오고 있느냐? 지식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전부 이제 너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시대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을 상대한테 잘 쓰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나 먹고 살라고 하는 놈은 이제 내려앉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운영의 시대예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물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나 먹고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가 가진 지식, 나 먹고 살라고 그거 이 갖추는 것은 뭐 하려고 많이 갖춰. 나 먹고 사는 만큼만 갖추면 되지. 지위가 왜 경정 총경이 필요해? 먹고 사는데 순경 경장으로 먹고 살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그지? 조금 더 먹고 사느냐 덜 먹고 사느냐라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죽겠다고 그래? 밑에 직원들이 계급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성장할 때처럼 계급에 목을 매 안 매? 응? 안 매서 죽겠죠? 옛날 우리 때는 계급 그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냥 가진 수모 다 겪어가면서 가진 짓을 다 해가지고 좀 살살거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이 자식들은 이건 그런 욕심도 없고 왜? 먹고 살만 하거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승진시켜주잖아.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제도를 탓해요? 제도를 탓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갖춤을 바르게 갖췄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인가? 이제 과거처럼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강제하고 힘으로 이끌던 시대가 지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람이 있겠어요? 응?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보람이 있겠어? 그 사람들이 재밌어 죽고 신나게 살아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열심히 하고 발전하려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많이 해. 아니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많이 해. 후자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전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품어 안아요? 탓하고 멀리해요? 응? 어떻게 돼? 품어 안을 사람 있어? 여기서 손 들어봐. 품어 안을 사람. 그놈 탓하고 원망하고 멀리할 사람. 증거가 남을까 봐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할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안 하고 있다고? 다 그러고 있어. 뭘 안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 과에 아니면 우리 지구대 파출소에 안 오기를 바라잖아. 그렇잖아. 이분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슬슬 보류하기 시작하는데 옆으로 못 도망가. 다 외길로 가야 돼. 그렇게 하니 화합이 돼요? 너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어요? 경쟁에는 경쟁의 논리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같이 꾸려갈 수 있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꾸려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과경영, 성과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 밑에 잠자고 있는 이 사람들을 드라이브를 거는 작업들을 했어요. 밑에까지 휘젓는 작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과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네 인생을 경영해라 라고 해도 거기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잠자는 너를 깨워라. 잠자는 너를 깨워서 너 스스로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라. 네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해도 또 그것도 거기다 갖다 붙여.
아이고 나 참.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이 현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얘기를 내가 경찰서 가서 경찰관들, 이 일선 직원들한테까지 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 안 하면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죽어요. 그 입방아에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안 가. 여러분들도 내가 초창기에 왔을 때 얼마나 입방아를 찍고 돌아다녔어. 엉뚱한 소리하고 한다고. 그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잦아들었다대? 어때요? 음성소양이? 잦아들은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장, 지부대장, 파출소장 정도가 뭐야 그거? 그 난리를 치는 게 잦아드는데 얼마 걸린 거야? 최소한 5개월 걸렸어. 그러면 3,400명을 이걸 이해시키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내가 얼마나 돌아다녀야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의 패러다임에서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제 앞으로 자기 역할을 해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경쟁의 패러다임에서는 앞에서 강력하게 끌고 가는데 누구에 의해서 결국은 일이 됐냐면 앞에서 따라오는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20%, 그 다음에 그냥 따라오는 내가 따져보니까 요게 한 30% 정도 돼. 나머지는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 하는 게 한 30% 되고 아예 잠자는 그룹이 한 20%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성과주의라는 이런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면 저쪽 밑에 있는 30%를 요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요 사람들 적극적으로 하는 20%와 그 적극적 참여자 밑에 있는 요 사람들은 어차피 조금만 리더가 잘하면 요쪽으로 붙어서 리더 쪽으로 와요.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렇게 구성을 해서 가서 성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거에 대한 과실은 공동 분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회가 60% 단계에 와서 70%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식이 상식으로 변해가는 요 단계에 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그룹이 깨져요. 왜? 요 앞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왜 저놈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눈을 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30%는 그 절대 생존 조건이에요. 30%에 이르지 않은 절대 생존 조건에서는 그거를 절대 따지는 법이 없어요. 요거 아니면 너도 굶어 죽고 나도 굶어 죽으니까 요 절대 생존 조건 30%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요 놈이 착착착착 올라오는데 60% 올 때까지는 그나마 유지가 돼요. 60%에서 70% 올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못 봐요. 너하고 나하고 왜 내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성과급주의예요. 성과제도. 성과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해달라.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급여라든지 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거를 잡아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잡은 거냐? 물질 체계를 잡은 거예요. 그죠? 물질 체계를. 그러니까 70% 가는 데까지는 내 인생이 뭔지 몰라도 돼요. 왜?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삶의 그 조건, 이런 것을 다 갖추면 됐던 때이기 때문에 요때에 우리가
그 내 영혼에 관한 것도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인간이 왜 사는지, 나는 누군지 이거 몰라도 그냥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꽉 막혀요. 왜 막히냐? 너보다 이제 더 받아요. 좋아.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받고, 더 열심히 한 사람 승진 빨리 해요. 근데 답답한 게 풀려요, 안 풀려요? 응? 승진하면 풀릴 줄 알았던 답답한 거나, 응? 뭔가 어려움이 승진하니까 풀리던 사람, 안 풀리고 더 무게 있게 다가오던 사람. 뭐 다시 해야 얘기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어렵게 얘기하는 모양이야. 제가 다시 얘기해달라고. 아이고, 나 참. 그렇죠? 승진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뭔가 모르는 압박이 더 나를 지금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해보니까 아이고, 경정쯤 되면 못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경정돼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 그죠? 그걸로 이제 핑계를 대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총경을 향해서 열심히 가요. 계산서장. 총경되니까 해결되든가?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 또 경무관을 향해서 또 열심히 가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벼슬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벼슬 올라가 봐야 소용이 있다고 하든가 없다고 하든가. 응? 여러분들 부하한테 야, 벼슬 올라가 봐야 별 소용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밑에 사람들은 이 새끼들 너는 거기 올라갔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러잖아요. 그죠? 왜 이런 문제가 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70%를 갖추면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물질적인 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물질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을 누군가가 깨우쳐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물질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 계급? 이거 물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계급 왜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 사회에 더 비중 있고 큰 일을 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으려고 그래요. 더 편하고 쉽게 잘 먹고 살으려고 그래요. 어? 그죠? 그 물질에 지금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무리 가도 내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 주위 사람들을 만나는데 더 질량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질량이 낮은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응? 드러나죠? 그러니까 나는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왜소해지죠? 그렇죠?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윗사람들이 전부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그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 눈물 난다는 얘기예요. 윗사람들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밑에 있는 부하들은 옛날 우리처럼 말을 안 들어 처먹지. 내가 지금 뭔가를 갈 길을 찾아서 갈라 해봐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지. 응? 그래서 돌파구라고 계급을 하나 더 올라가 봐야 또 그것도 또 아니지. 그래서 남들이 가문의 영광 좀 되게 서장하면 된 뭔가 나오는 줄 알고 서장 해보니 뭐 별것도 없지. 근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이제 다르게 알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요 시기에는 무엇을 살아야 되는 거냐? 비물질인 영혼 나, 요 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 놈이 뭔지, 그 놈이 왜 사는지, 그 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게 기초인데 우리는 한 번도 요 기초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생과 화합은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여기 있는 분들이 각자가 지금 영혼의 하나에 이 육신 하나에 영혼 하나씩이 들어앉아 있는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로 대체될 수도 없고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면 요 영혼은 내가 육신이 없어졌다고 죽느냐? 안 죽어요. 육신이 없어져도 육신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육신이 있으면 육신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은 내가 지금 요 사는 동안에 유지 관리하느라고 음식을 먹어요. 그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거를 맛있는 거를 많이 먹으면 육신이 더 막 빛나고 막 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무너져요. 어? 금싸라기를 먹어도 소용없죠. 그래서 육신은 유지 보존하는 거예요. 얘는 백년 안팎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연장으로.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떨까요? 내 영혼도 백년 안팎을 쓰고 남으면 죽을까요? 왜 그 성현들 그림 보면 뒤에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후광. 어? 그죠? 그 후광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빛이 날까? 우리 육신에서 빛이 날까? 빛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그게 나예요. 이 나는 각각의 나예요. 여기 여러분들 나. 각각의 나는 이 우주에서 원소로 있을 때 너희들이 수없는 세월 동안 서로 상극해서 탁해졌어요. 서로가 잘하려고 상생으로 동하던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서 이게 상극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억억 년을 그 운용을 하면서 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비틀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밝고 영롱하게 빛나느냐? 맑아져야 돼요. 맑아지면 너가 빛나는 각각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현들은 그것을 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일깨움으로써 그 존경을 받아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는 몰랐지만 그것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뭔가를 내가 주기도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도 얻어보고, 돈도 더 있으면 사람들한테 더 나은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돈도 가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너한테 써주고, 내가 가진 지식을 너한테 주고,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너한테는 돈을 줄 줄을 몰라서 돈을 나한테 줘서 배분하라고 그럴까요? 지식을
너한테는 하나님이 못 줘서 나한테 줘가지고 그 지식을 너한테 전달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는 데는 그것을 바르게 써야 될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냥 내가 가진 거,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좀 먹어라. 목마르지, 뭐 먹어. 그럼 내가 뭔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응? 요거를 알려면 컵의 비율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컵을 만들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 먹고 살라고 요 컵을 만들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컵을 만들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8시간 일하고 돈은 2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 기여한 사람은 누가 기여했을까요? 응? 나 먹고 살라고 한다는 사람. 이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들러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이건 답을 다 알죠? 그러니까 이 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을 저 사람한테 먹일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저놈이 이 물을 먹음으로써 인생을 깨우쳐서 네가 목이 말라서 나한테 왜 오게 됐나? 너는 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나? 요거를 깨우쳐 알게 해주면서 물을 줬다면 그 사람을 위한 거죠. 그죠? 근데 물만 주고 말았다면 저 사람을 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응? 없는 거죠? 내가 가졌으니까 물 주는 거 아니야? 네가 가진 거 주는 건데 뭘 한 게 있어? 그게 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일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한 거 있다. 나는 일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보니까 하나도 없어. 내가 손들은 거예요. 네? 이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상생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상극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모르고 내가 가진 거를 너한테 주는 것은 너한테 신용을 얻고 네가 그것 때문에 내 말을 듣게 하는 조건이지 내가 너한테 일한 게 없다니까. 네가 왜 나한테 그것이 필요해서 오게 됐느냐라는 것을 풀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 내가 너한테 일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사는 법이 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가진 재주와 힘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그 컵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들러 가는 사람은 그럼 월급을 못 받겠네? 그렇게 가도 월급 줘야 안 줘요? 어? 주죠? 일은 2배로 더 해야 되겠네? 어? 근데 더 해? 똑같이 해도 월급 주잖아요. 그죠? 그 월급 주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해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건 없어요. 다만 내가 요것을 얻어서 먹고 살려고 가느냐 아니면 요거는 놔두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뭔 일을 하고 가느냐. 그러면 얘는 스스로 따라오는 거죠. 그죠? 어? 요거 이해돼요? 그때 얘는 스스로 따라온단 말이야. 근데 요것만을 위해서 간 사람은 요거를 얻을 뿐이에요. 이해되죠? 어?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요것만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상생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이 그릇 가지고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합은 상생이 앞에 붙어야 화합이 돼요. 상생을 이루지 못하면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요것을 화합합시다. 그냥 하자는 구호지. 어떻게 상생을 이루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너를 가르치고 너와 내가 그것을 같이 합의하지 않는 한 너하고 나하고는 화합이 안 돼. 너는 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쓰려 할 것이고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너를 쓰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익이 공동의 이익이 합치되는 어느 부분 어느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제 도래되면 너희들은 다시 깨지게 돼 있어요. 시때가 지나면 다시 깨진다. 그죠? 이걸 우리는 화합이라 하지는 않아요. 어느 부분은 화합이라고 쓰고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화합을 이뤘다 한 용어를 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합을 외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 화합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화합 부분이 상당히 좀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0분이나 얘기했네. 이해되세요? 응?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잘 안 되나? 어려운가?